절도야, 무단 반출이야라는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피해를 당했어도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다만 이 사건은 좀 뭐가 문제였냐, 발언이 굉장히 셌어요. 대학 못 가게 하겠다, 전과 생기면 인생 끝이야.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딱 뵈니까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시계를 되게 멋진 걸 사고 오셔가지고 아이고, 혹시 되게 좋은 시계 아니에요? 엄청 좋아 보이는데요? 뭐 제가 또 이제 그 좋은 기회로 약간 좀 그 좋은 시간 얻을 수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아까 들어왔을 때부터 시계만 보고 있었어요. 공가락법 무역이 나왔어요. 뭐 유명 브랜드는 아니에요. 뭐. 아 그래요? 네. 근데 오늘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오토바이가 이제 사실 오늘 제가 변호사님을 찾아뵌 이유가 저도 알바를 했었는데 정말 이런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네. 찾아왔어요. 여쭤보려고. 요즘 그런 사건이 좀 많대요. 카페 알바를 하는데 커피를 좀 먹었다던가 뭐 편의점 폐기를 먹었다던가 점주분이 절도야, 무단 반출이야 라는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금액이 한 550만 원 인 사건이 있어가지고 혹시 네. 이게 정말 정당한 문제인가 여쭤보려고 한번 찾아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뭐 백다방 사장 뭐 알바 사건이죠. 뭐 그래가지고 네. 사안은 자세히 보면은 뭐 음료 3잔을 무단으로 가져갔다고 해서 고소를 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50만 원을 내놓으라고 했다라는 건데, 이 사건 관련해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생겨서 합의를 하기 위해서 합의금을 얼마를 내놔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이런 사건이든 뭐 다른 뭐 폭행 사건이든 뭐 어떤 피해를 당했어도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다만 이 사건은 좀 뭐가 문제였냐, 합의 과정에서 발언이 굉장히 셌어요. 이제 제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학 못 가게 하겠다, 전과 생기면 인생 끝이야. 너 이거 본사에서 다 쳐내면 너 절도죄가 성립하고 너 대학교 못 가. 야 이거 진짜 또라이야 이거. 너 안 맞으면 너 절도야 그것도. 너 물건 훔쳐간 것만 적어. 우리 매장 근무 끝나고 다른 매장 갈 때는 불이익 당할 줄 알라고. 이 충청도 내에서 뺐다면 근무 못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심지어 수능 그 한 달 앞둔 학생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 입장에서는 되게 너무 공포스럽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합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으니까, 공포에 질린 상태에서 합의를 했으니까 문제가 됐다라는 부분이 일단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실제로 이런 15,000원짜리 음료 3잔 이런 네. 것도 뭐 절도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법적인 구조만 딱 떼놓고 추상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알바생이 가져간 거는 절도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 절도라는 거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간 걸 말을 하는 건데, 이 케이스는 횡령에 해당해요. 횡령이 뭐냐? 남의 물건을 보관 또는 위탁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알바생으로서 내가 이제 카페에서 이 물건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가져가는 거. 그래서 재물을 취득하는 거를 횡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여기서는 더 나아가서 업무상 횡령죄라는 죄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일로서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이 맘대로 가져가 버렸다. 이거는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나라 법은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형사적으로는 그렇게 업무상 횡령죄가 되는 거고, 근데 뭐 민사적으로는 별거 아니죠. 그냥 물건 이거 가져가서 끼친 손해만큼만 배상해주면 되는 거니까. 딱 물건가. 아무튼 민사보다는 형사가 워낙 큰 죄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는 거고, 합의금을 크게 요구할 수 있었던 어떤 근거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그 합의금을 요구하는 그 상황에서 네. 점주가 알바생을 상대로 협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학을 못 가게 하겠다. 대학을 못 가게 하겠다. 전과가 생기면 인생이 끝난다. 그런 것에 대한 녹취록도 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걸로 역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나요? 알바생 측에서? 일단은 이 사건에서도 실제로 뭐 공갈 협박 쪽으로 뭐 고소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가능한 사안이라고 봐요. 근데 다만 이 사건은 실제로는 그 경찰 쪽에서 검찰로 안 넘겼다, 이거를 이제 불송치라고 하는데, 무혐의를 불송치했다라고 이제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건지는 저도 좀 약간 의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녹취 같은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일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수사 과정에서 조금 뭐 미흡한 게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의심도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불송치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합의금 같은 것도 이제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공갈 협박으로 인해서 그 돈을 줬던 돈을 돌려받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주고받는 영역은 민사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갈 협박으로 예를 들어 처벌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점주 뭐 사장님이 처벌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뭐 벌금을 내든 감옥을 가든 하겠죠. 근데 그런다고 내 돈이 돌아오지는 않아요. 내 합의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갈 협박으로 처벌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걸 좀 더 강하게 뒷받침을 하는 건데, 우리 민법에서도 공갈이나 협박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법률 행위, 그러니까 이제 거래를 하거나 돈을 건네주거나 이런 걸 했을 때 그거를 깰 수 있게 해줘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는 그 협박 같은 걸 당했을 때 강제 협박으로 인해서 법률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이걸 취소하고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줍니다. 그럼 그 녹취록을 가지고 부당한 합의금을 취득했다라는 걸로 이제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은 또 합의서도 안 줬다고 했거든요. 그 내용이 불명확했다, 제대로 된 합의가 없었다, 그래서 그냥 돈을 뭐 엉뚱하게 준 거다, 이런 식으로도 주장은 해볼 법할 것 같아요. 근데 뭐 가장 유력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해서 취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더본코리아 측에서의 뭔가 책임은 없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품의 퀄리티와 관련된 부분이다. 뭐 아니면은 뭐 이 회사가 재료를 이제 뭐 납품을 할 때 뭐 지정된 데가 있어가지고 같이 퀄리티 컨트롤한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면은 뭐 식중독 걸리고 그랬을 때 뭐 좀 책임의 소지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회사 차원에서 뭔가 했다기보다는 그 점주가 그 개인이 이 자기 지점을 운영하면서 어떤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독립이라서 사실 뭐 제품과 그런 거 외에는 어떻게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네요. 네, 근데 물론 넓은 의미로는 또 큰 회사다 보니까 점주들한테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뭐 이런 사례 얘기하면서 뭐 사장님들 우리 알바생한테 그런 식으로 뭐 갑질을 하거나 뭐 지나치게 뭐 합의를 빌미로 너무 큰 돈을 협박을 하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교육을 제대로 했다면은 특히나 더 이런 책임에서 면제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뭐 이런 게 아예 없었어요. 그러면은 뭐 관리 의무 주의 감독을 해야 되는 책임이 좀 생길 수 여지도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변호사님이 이 사건을 맡으신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증거 확보죠. 그건 어느 사건이나 항상 공통되는 말인데요. 내 입장에서는 내 기억이 선명하고 막 너무 억울하고 다 있어요. 하늘이라고 땅이 알아요. 막 그런다 하더라도 제3자인 판사, 뭐 검사, 뭐 경찰한테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믿어요? 거짓말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화 녹음이나 아니면 대화했을 때 녹음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보기 편한 형태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증거 확보가 됐으면 어떡하냐? 증거들이 있으면 그 증거들을 어떤 스토리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프레임을 잡고 논리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작업들을 혼자서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변호사로서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실무를 많이 했던 뭐 전략가로서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법이 맞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법적인 조치, 예를 들어서 형사 고소 그리고 민사 소송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에너지가 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엔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것만 한다기보다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압박 조치들을 취하는 게 좀 필요한 경우들도 있다고 봐요.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미 이게 공론화가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언론 제보, 뭐 더본코리아 본사 쪽에다가도 뭐 민원을 넣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재판까지 가지 않고 그렇게 압박을 줌으로써 당사자랑 이제 뭐 합의를 본다든가 피해 보상을 받는다든가. 네, 그래서 변호사 통해서 뭐 공문의 일종의 내용 증명을 본연대로 시킬 수도 있는 거고, 네. 소송하면서 이걸 동시에 병행할 수도 있죠. 그러면 확실히 좀 더 피해자한테는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왜냐면 재판까지 가는 것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동안 이제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소송이나 법적인 절차를 밟을 때 제가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결과가 끝까지 나오는 걸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중도에 잘 협의가 네. 돼서 마무리가 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근데 확실히 변호사님 도움이 없으면 그렇게 일반인이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나한테 불리한 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이런 합의 사건이 아니라 뭐 정말 다양한 법적 분쟁 상황에서 웬만하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규격화된 말을 하든 아니면 변호사가 대신 교섭을 하게 해주든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좀 그쵸? 너무 삭막하다 해야 되나? 네, 요즘 사회가 너무나 막 여러 가지 문제들 다 법 문제로 바꾸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바람직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요즘 이런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부당한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사건을 겪었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대처가 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변호사한테 물어볼 일인지 아닌지 막 애매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변호사한테 물어보는 걸 전 추천을 드려요. 품은 들겠지만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모를 리스크, 내가 뭐 말하면 안 되는 거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적절하게 잘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전략들을 사전에 변호사한테 검토를 받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반인인 입장에서는 변호사님께 이제 뭐 상담을 신청한다는 거나 그런 거는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거든요. 제 그쵸, 입장 당연히 같은 부담스럽죠. 경우는. 비용도 좀 걱정이 되고 혹시 뭐 이런 사소한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뭐 상담비나 그런 게 좀 적나요? 애초에 저는 막 상담비를 막 많이 받아가지고 뭐 네. 이걸로 막 예를 들어 먹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네네. 상담비 자체는 뭐 충분히 뭐 그래도 사람들이 마음을 먹으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절한 금액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간단한 분쟁이어도 뭐 저한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려요. 아, 그럼 부당한 일을 좀 겪으면 변호사님께 이제 상담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한 대처가 될 수 있겠네요. 나중에 포괄적인 의미에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이른 시기에 변호사랑 상담을 하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변호사님이 도움이 필요하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면 될까요? 뭐 아주 간단한 거라면은 우리 영상에 댓글을 다시거나 뭐 이제 인스타 DM 같은 거를 보내시는 것도 방법인데 그래도 나는 좀 상세한 상담을 하고 싶다. 그게 전화 상담이든 방문 상담이든 가네요. 그러시면은 이제 로톡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 심준섭 변호사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거기로 상담 신청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로톡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네, 되겠네요. 네, 오늘도 정말 궁금증이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생기면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